그래서 단순 지식을 나열한다든가, 특히 흔히 겪는 우울을 범하는 게,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통계 분석을 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 통계 분석을 돌리면 일반 보고서처럼 그게 결론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분석 결과만 나열하거나 단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은 독창적인 글, 특히 결론, 컨트리뷰션 있는 어떤 그 결론에서의 임플리케이션이나 파인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결론에서 파인딩과 임플리케이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백데이터일 뿐입니다. 통계 데이터는. 그래서 단순히 지식 나열이나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이라도 학술적인 발전, 기여,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하는 주제나 논제,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명확해야 될 거고, 또 그 연구 문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자료 수집과 또 그 목적을 위한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연구 문제와 개를 같이 해서 결론에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연구 문제에 대한 이제 검증,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 그런 논지가 톱니바퀴처럼 1장부터 5장 결론까지 궤를 같이 하도록, 이게 논문의 체계고, 이 체계를 갖추어야만이 독창적인 내 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참신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그 자료 수집이나 방법론, 그리고 선행연구와 차별성, 독창성, 이런 부분이 확보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심사 때, 수탁의 심사를 들어가 보면 1장 서론에도 이제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대로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쓰고 끝나는 겁니다. 거의 혼자 쓴 글들은 통과된 논문을 보고 쓰다 보니까, 서론의 인트로덕션의 체계를 모르고 쓰다 보니까 주어진 목차대로 문제 제기 장황하게 하다가 선행연구 이렇게 언급해주고, 선행연구가 어떻다라는 거 언급해주고, 연구 목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했던 문제 제기, 연구 배경이라는 건 왜 내가 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보고자 하는 게 뭔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자연적 이슈가 되는 것들을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를 구성하라는 게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가 제시가 돼서 연구 필요성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다는 게 명확히 부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쓴 글들은 연구 필요성과 연구 차별성, 학술 의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